미저녁에 공항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30여 개의 공항이 직원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성수기를 앞두고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지역의 한 쇼핑센터에서 명품을 노린 절도 사건이 발생해 수십만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낮에 10여 명의 무리가 위협적으로 들어와 명품을 훔쳐가면서 손님과 직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직장 내 마스크 지침을 대폭 완화할 전망입니다. 마스크를 벗기 위해 모든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했던 기존 방침에서 백신을 맞은 직원들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LA 인근 글렌데일에서 경찰이 10대 절도 용의자를 주먹과 발로 내리치며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이 커지면서 해당 경찰들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력난이 공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국 TSA는 올여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미저녁에 131개 공항에서 직원 부족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때문에 보안검색 지연과 항공 승객들의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안전국 TSA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루에만 무려 200만여 명의 여행객이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을 넘어 8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4 hours. Yeah, I got an email from American saying the lines were going to be pretty long, so they said to get here with adequate time. 검사관 부족으로 항공편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Wake up at the crack of dawn with 2 kids, and we go pull up curbside thinking this is going to be smooth experience and everything, and then all of a sudden we get to the gate and they're like, your flight's been canceled. 여행객 수는 잇따라 증가하고 있지만 공항 인력난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일자리를 떠난 공항 직원만 2,100여 명. TSA는 올 여름까지 검사관 6,000명을 더 고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이에 절반 정도를 채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여행객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If you've traveled over the past year and found it a pleasant experience because it was easy to find a parking space, it was easy to get through security, there weren't no long lines at the concessions, you need to be prepared that this summer travel season is not going to be like that. 이에 따라 TSA 측은 신규 채용 인원에게 $1,0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사무직 직원들에겐 공항에서 최대 45일까지 검사 외의 업무를 돕는 등 지원해서 일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조만간 6,000명의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올여름 공항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분간 공항들이 매우 혼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쇼핑센터에서 수십만 달러 상당의 핸드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쇼핑센터에서만 한 달 새 2번의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용의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간에 명품 매장에 들어와 수십 개의 핸드백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들의 간큰 범행에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성이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지역의 한 쇼핑센터에서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쯤 스탠포드 쇼핑센터의 루이비통 매장에 11명의 절도범들이 들어와 명품 가방 36개를 훔쳐 대기하고 있던 5대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액은 1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Terrible because right now everybody's just starting to get back on their feet.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3주 전인 지난달 19일 같은 쇼핑센터에 있는 백화점 내 매장에서도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오쯤 남녀 10여 명의 무리가 백화점에 들어와 15만 달러 상당의 핸드백 43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연이은 절도 범죄에 직원들과 손님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I always cross my fingers because, like when we hear about things like that and we have thoughts like, oh, what if going to happen to my store? What I'm going to be doing? 쇼핑센터 내 매장들은 보안 요원을 늘리는 등 치안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각의 절도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들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은 20대 초반이나 10대로 추정된다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 지침에 맞춰 직장 내 마스크 지침을 대폭 완화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위생관리국 캐로샤는 직장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한다는 지침을 내렸는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들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직장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캐로샤는 오는 17일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 검토 후 이번 달 내로 대부분 일터에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오는 15일 모든 사업체가 전면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공항이나 대중교통시설, 의료시설, 학교 등 특정 시설들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지침이 여전히 유지됩니다. 중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면서 다른 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제 송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비싼 수수료에 대한 대안으로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의 성공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90일이 지나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와 함께 진짜 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건 달러가 공용으로 사용된다는 점과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보내는 송금액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국제 송금 때문에 상당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엘살바도르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할 경우 수수료 비용을 크게 줄이고 복잡한 송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송금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엘살바도르의 선례를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이민자가 많고 송금 의존도가 높은 남미 파라과이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파급이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사례를 통해 비트코인 화폐의 성공 유무를 가늠해야 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변동성에 따른 부작용과 새로운 가상화폐가 난립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널리 통용될지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향후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화 움직임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최근 응모하지도 않은 경품에 당첨됐다며 세금과 수수료를 가로채는 스캠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 보호기관인 미 상업개선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짜 경품 사기 피해액은 2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1년 전보다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기범들은 노인들을 타깃으로 응모하지도 않은 경품에 당첨됐다며 세금과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지역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은 세금과 수수료만 내면 250만 달러의 상금과 최신 차량 그리고 금메달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7만 2천 달러를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상업개선협회 측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전문 사기범들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 같은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을 받거나 피해를 당할 경우 즉시 협회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저소득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식품의약국은 대량 폐기 위기에 처한 존슨앤존슨 백신의 유통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사들여 저소득 국가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purchase 500 million doses of Pfizer's COVID-19 vaccine to donate to nearly 100 nations that are in dire need in the fight against this pandemic. 5억 회분 가운데 2억 회분은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전달될 예정이고 나머지 3억 회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성인 64%가 백신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맞았다면서 이제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in this moment, our values call on us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to vaccinate the world against COVID-19.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얀센 백신의 유통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 반으로 6주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얀센 백신 수백만 회분이 창고에 쌓인 채 이달 말 유통기한이 만료될 상황에 처한 가운데 이뤄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보건당국은 지난 4월 얀센 백신이 혈전증을 유발한 사례가 보고되자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열흘 만에 다시 사용 재개를 권고했지만 얀센 백신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백만 회분이 이달 말 폐기될 위기에 처한 바 있습니다. 얀센 백신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은 이제 자국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문제에 못지않게 남아도는 백신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기부하는 것을 계기로 이제 자국민 우선 접종 원칙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백신 공유에 눈을 돌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한 쇼핑몰에서 10대 절도 용의자를 거칠게 체포하는 경찰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10분쯤 글렌데일 갤러리아 쇼핑몰 내의 한 스포츠 용품점에 절도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 3명과 유니폼을 입은 경찰 1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용의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얼굴을 발로 차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용의자가 저항을 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 4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살짜리 아이를 포함해 3명이 숨졌습니다. 판비치 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로얄 판비치 지역의 퍼블릭스 슈퍼마켓에서 용의자가 다른 2명을 총으로 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3명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2살짜리 아이로 확인됐으며 용의자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숨진 여성과 아이는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용의자와 피해자들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3발의 총성을 듣고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갔으며 15초 안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또다시 우익들의 극렬한 방해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 소녀상은 2년 전에도 우익들의 협박으로 사흘 만에 관람이 중단됐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입니다. 주택가에 있는 한 전시장 앞,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건물 앞을 오가며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차량을 세운 남성도 큰 소리로 가세합니다.
모두 우익단체 회원들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나왔지만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장소로 알려지면서 계획적인 방해가 매일 되풀이됐습니다. 이런 소란이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결국 전시장 측은 전시를 포기했습니다. この場所ではもうやらないということに決定しまして、時点でもうすでに迷惑かかったり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りまして。 작가 13명은 오는 25일부터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해 전시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 소녀상의 순환은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도 우익들의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으로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도 전시회 지원금을 끊겠다며 우익들을 옹호했습니다. 전시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익들의 부당한 공격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不当な抗議には絶対に屈しないということを確認した上で、でも中止にはしないっていう確認ですね。 장소를 바꾸고 경비를 강화해서라도 도쿄 전시회를 반드시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지난달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7%, 전월 대비 0.5% 오를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물가 지표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는 34,466.24,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9.63포인트 오른 4,239.18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08.58포인트 상승한 14,020.33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달리 주식시장의 상승세에 대해 가파른 물가 상승이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신규 체킹 계좌를 오픈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현금 보너스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현재 개인 체킹 계좌나 비즈니스 체킹 계좌가 없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규 체킹 계좌 $500 캐시 보너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신규 고객에게 $500의 캐시 보너스와 무료 체크북이 제공되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일로부터 첫 4개월 동안 평균 잔고를 최소 $2만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또 계좌 개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데비카드를 만들고 최소 1회 이상 결제 또는 출금을 하거나 온라인 뱅킹 등록 그리고 이스테인먼트를 신청해야 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캐시 보너스 프로모션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LA 카운티 박물관 라크마가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즐길 수 있는 신축 전시관을 개관합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를 맡은 이 전시관엔 20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200여 명의 미술 작품 2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전시회에는 파블로 피카소와 데이빗 하크니, 디에고 리베라 등의 작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팬데믹으로 1년간 문을 닫았던 라크마는 지난 4월 다시 개방됐으며 방문객들은 온라인을 통해 예약 시간이 정해진 티켓을 사전에 구입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0개가 넘는 한 패스트푸드점 매장이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한정판으로 내놓은 BTS 세트를 사겠다고 너무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 초록색 옷을 입은 배달 기사들이 언성을 높이며 실랑이를 벌입니다. 주문한 BTS 세트를 먼저 받으려고 다투는 겁니다. 제품을 받자 환호합니다. 치킨 조각과 감자튀김, 음료, 소스를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포장한 한정판인데 가게 밖에는 배달 기사들뿐 아니라 일반 손님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인파가 몰려들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매장 13곳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지난달 처음 나온 이 세트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에선 일회용 포장지와 소스까지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있던 치킨 한 조각은 한 미국 청년이 모바일 게임 캐릭터와 닮았다며 인터넷 경매에 내놨는데 일부 네티즌이 1억 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에선 당국의 한류 제한령에도 1,000명이 넘는 BTS 팬들이 모여 떼창을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팬클럽이 데뷔 8주년을 기념해 연 행사였는데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광주에서 붕괴된 5층 건물의 철거 업체는 당초 계획과 달리 건물의 아래층부터 철거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철거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17명이 탄 시내버스를 덮친 5층짜리 철거 건물.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높았던 이 건물은 사고 전날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맨 위층부터 하나씩 허물고 내려가는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철거업체는 건물 뒤편에 붙어있던 2층짜리 부속 건물을 해체한 뒤 거꾸로 1층 외벽부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토사를 쌓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뒤편의 외벽 전체를 철거했습니다. 한 층 한 층 제거한 게 아니라 건물 뒷면만 먼저 날려버린 겁니다. 도로에선 멀쩡해 보였던 이 건물은 사실 위태롭게 앞쪽 벽면만 남아있었던 셈입니다. 홀로 남은 건물 외벽은 이상징후를 보이다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철거업체가 구청에 낸 해체 계획서에는 먼저 외벽을 부순 뒤 내벽과 바닥을 차례로 철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청에선 업체가 철거 계획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거업체가 해체 방식을 임의로 바꾼 이유는 공사기간 단축을 노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장비로 한 층씩 해체할 때보다 대형 장비로 옆면을 한꺼번에 뜯어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실제 이 철거업체는 불과 보름 만에 건물 9개 동을 순식간에 철거했습니다. 목표치의 90%를 당초 계획보다 20여일이나 빠르게 달성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무모한 철거 방식이 건물엔 강한 충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신고한 계획서대로만 철거를 진행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도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광주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안이 강화됐지만 똑같은 사고가 어이없게도 반복되는 이유,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 3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건물에 깔려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사고처럼 당시에도 해체 작업은 계획서에 적은 순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독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도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시한 것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건축물 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해체 계획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게 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했고 감리도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사고 현장에서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절차였습니다. 철거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었는데도 도로는 통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철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술 입장에서는 본공사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해체 공사라든지 가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좀 미비한 그런 상태죠. 현장 감리 역시 철거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맡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건축주가 감리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감리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잠원동 사고에서도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잠원동 사고의 현장 관리소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5층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철거업체와 감리회사를 바로 압수수색했고 철거 현장을 합동 감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붕괴 현장을 바로 찾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건물 잔해를 살피고 건물 철거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철거 작업이 건물의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켰습니다. 철거 공사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가림막 등 관련 규정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건물 붕괴 당시 철거 관계자들이 대피했다는 점에서 사전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한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광주사무소와 감리철거업체도 한꺼번에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철거업체 관계자 1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현장 감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서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정부는 광주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철거 공사 현장을 상대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국회에서는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뇌부의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 4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 뒤 이 중사의 아버지가 군 사법부에 보낸 탄원서엔 딸의 극단적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바로 전달됐다면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었던 이 탄원서는 한 달 뒤에나 군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3월 23일 날 이미 극단적인 상황을 우려하는 탄원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늑장 보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군 지침상 부사관 이상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최단 시간 내에 상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공군 양성평등센터는 성추행 사건 발생 한 달 뒤에나 국방부에 보고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즉시 보고하지 못하고 월간 단위 평가 보고서에 포함해서 보고가 지침을 안 지킨 건 지침을 잘 몰라서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국방부에 보고 안 했어요?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무마와 늑장 수사, 2차 가해 등 이중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군의 전반적 대응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군에 의한 살인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모든 분들은 살인의 공동 정범 내지는 방조범입니다. 서욱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거치 문제에 대해선 군 사법개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 4당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어제 미얀마 중부 지역에서 군용기가 추락해 탑승자 12명이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승객 14명을 태우고 수도를 출발한 항공기가 악천후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아이와 군인 1명씩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는데요. 군사 정권 대변인은 사고 항공기에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려던 고위 승려가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과 군경의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미얀마 도시 곳곳에서 시민들이 시민 방위군을 창설해 군부를 상대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제 시민 저항군과 군경의 총격전이 벌어져 진압 병력이 최소 80명 사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갑작스런 남극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호주 기상청은 남극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뉴사우스 웨일즈주 상공을 뒤덮어 어제 시드니의 기온이 10.3도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984년 7월 섭씨 9.6도가 측정된 이래 37년 만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곳곳에 차가운 공기가 대기 중에 있는 습기를 만나 눈까지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노면이 얼어붙어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홍콩에서는 반정부 시위 2주년을 맞았는데요. 어두운 저녁 사자바이산 정상에 자유로운 홍콩을 뜻하는 프리 홍콩과 믿음을 뜻하는 페이스가 적힌 LED 등이 밝게 켜졌습니다. 이내 홍콩 민주활동가들이 재작년 6월 9일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해 시작된 반정부 시위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산 정상에 등을 설치한 건데요. 한편 홍콩 당국은 이번 주말 반정부 시위 2주년을 기념한 불법 집회가 열릴 것을 우려해 오는 12일 경찰 1000여 명을 홍콩 전역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총을 쏴 살해한 범인이 65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국이 수년간 집념의 DNA 수사를 펼쳤기 때문인데요. 1956년 사망한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법의학적 증거를 이용해 용의자의 DNA 프로필을 만들었고요. 이 프로필을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NA와 대조 작업을 지속한 끝에 유력 용의자인 케네스 굴드를 찾아냈지만 그는 이미 2007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굴드의 자녀를 찾아 DNA 표본을 받았고 얼마 전 그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혼자 도망가려고 자기 아들까지 버린 비정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2개월 된 아기 던진 막장 아빠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한 도로에서 차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주행을 하는데요. 경찰이 멈추라고 막아봐도 막무가내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목에 몰리자 차에서 내리더니 끔찍한 일을 시도하는데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2개월 된 아들을 공을 던지듯 경찰을 향해 던진 겁니다. 다행히 한 경찰관이 1.8m 거리에서 날아오는 아기를 받아 아기는 다치지 않았다는데요. 자기 아들까지 버리고 혼자 도주하려 했던 운전자는 헨리 제임스로 경찰은 이 남성과 40분간 거친 추격전을 벌이다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야 했다고 합니다. 인근 주차장에서 체포된 제임스는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동학대, 경찰 폭행, 난폭 운전 등의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알을 지키기 위해서 철통 방어에 나선 까마귀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람보다 낫네, 알 지키는 까마귀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거리, 까마귀가 전화통화 중이던 남성을 향해 잇따른 공격을 펼치는데요. 한 번 시작된 공격은 멈출 줄 모릅니다. 달리기 중인 남성은 물론 눈에 띄는 족족 행인을 향해 덤비는데요. 알고 보니 이 근처에 둥지를 튼 까마귀들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가는 사람마다 무차별적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봄철이 되면 알을 낳는데 이 시기에는 극도로 예민해져서 공격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조리학자들 역시 까마귀들은 행인들을 잠재적 위협자로 생각하고 공격했을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주민들은 까마귀의 공격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알을 지키려는 어미 까마귀의 유별난 사랑이 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온 이웃에게 스토킹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30년 이웃의 반전, 웹캠에 찍힌 정체입니다. 한 남성이 어두운 방 안에서 뭔가를 찾는 모습인데요. 영국 버밍엄에 사는 놀런 부부에게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놀런 부부는 30년간 친하게 지내온 이웃인 존슨과 서로 집 열쇠를 맡길 정도로 끈끈한 정을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는 침실에서 녹음 장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찜찜한 기분에 이들은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펫 결을 한 방향으로 정돈해놨다는데요. 며칠 후 소름 돋는 광경을 확인했다죠. 카펫 위로 이상한 발자국이 남았고 카메라에는 이웃 남성 존슨이 아무렇지 않게 부부의 집 안에 들어와 녹음 테이프를 교체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치를 던 부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존슨은 영국 법원으로부터 스토킹으로 이웃의 안전을 파괴했다며 징역 15주를 선고받았는데요. 30년 동안 믿고 지낸 이웃에게 스토킹을 당한 부부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를 실제로 본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 영화보다 더 진짜 같은입니다. 빨간색 수트를 뺏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스파이더맨.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자유롭게 공중 고개를 펼치고 있는데요. 아찔한 모습을 걱정스럽기까지 하지만 놀랍게도 이 스파이더맨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지난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에서 어벤져스 캠퍼스가 개장해 스파이더맨 쇼가 펼쳐졌었는데요. 디즈니가 만든 이 로봇은 보통 영화 제작 현장에서 CG보다 더욱 실감나는 장면을 연출할 때 쓰이는 기술인데 스파이더맨 쇼의 마블 캐릭터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공중 퍼포먼스는 스파이더맨 로봇이 도맡아 하고 있어서 팀의 일환으로 톡톡히 자리 잡고 있네요. 쿤밍시 마을 인근에서 코끼리 떼가 포착이 됐습니다. 뭘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좀 쉬었다 가죠. 꿀잠 자는 코끼리 떼입니다. 중국 남부 윈난성 쿤밍의 작은 숲에 코끼리 떼가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마치 잠꼬대를 하듯 소리까지 내는데요. 이 코끼리들은 지난 4월 중국 남쪽의 서식지를 떠나 화제가 된 그 코끼리 떼입니다. 이동 거리만 벌써 500km가 넘는 대장정 중이라는데요. 하루 평균 약 10km가 넘는 강행군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떼는 얌전히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밭에 들어가 농작물로 식사도 하고요. 민가에 들어가 소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현지 당국이 먹이로 유인하거나 트럭으로 마을 입구를 막아 진입을 차단해봤지만 코끼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끼리 우두머리가 길을 잃고 무리를 이끄는 것으로 추정할 뿐 명확한 이동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10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